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의 2단원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부등식의 활용까지 다 해서 끝났는데, 교과서 외에 있는 심화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볼 문제를 정리를 먼저 해봐야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내수 A, B, C, D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그 수의 크기를 비교 가능하죠. 그죠?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가 양수고 어떤 수가 음수인지 알 수 있는데 여기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봤더니, 자, 여기 같은 C가 있네요. C가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C 부분을 빼버리면, 자, 이 식에서 부등식이니까 양변에서 C를 뺍니다. 그러면 A와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A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는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똑같은 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A를 해주면 저 A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D가 되고, 같은 수를 더할 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니까 그대로 이렇게 돼서 D가 B보다 크다. D가 B보다 크다. 여기 D가 B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잖아요. 그죠?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봅시다. 세 번째 식은 이렇게 A가 있네요. A가. 그죠? 자, 이 A가 있으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A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A로 나눠주면 여긴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는데 A로 나눠줄 때 A가 양수냐 음수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A가 지금 보면 음수죠. 그죠? A는 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이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B가 C보다 크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C가 B보다 더 크게 문제에 돼 있죠. 그죠? 얘는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놈이 틀렸습니다. 요놈이 답이겠네. 그 나머지 거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나머지 거도 봅시다. 공부하는 중이니까. 자, 여기는 똑같이 C가 있습니다. 양변을 C로 나눠야 되는데 C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누기 C, C는 0보다 크다. 그래서 B와 D 이렇게 되겠죠. D가 B보다 크다, D가 B보다 크다 같은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양변에 이렇게 A를 곱해주면 A가 사라지겠죠? B가 되고 C가 되는데 A는 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B 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C 쪽이 크게 이렇게 돼야 되고 C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얘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카톡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A는 1하고 5 사이에 있고 B는 마이너스 2와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빼기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는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범위는 뭐냐면 A 빼기 B예요. 자, A 빼기 B를 구하면 A도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수고 B도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수니까 A 빼기 B도 어디 사이에 있는 수겠죠. 그죠? 이 중에 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최소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자, A 빼기 B에서 여기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값이 최소,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지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수, 즉 이게 A고 요게 B인데 A의 작은 수에서 B의 큰 수를 빼야 된다는 거지. A의 작은 수 얘에서 B의 큰 수 7을 빼야 되는데 여기 1도 A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7도 B에는 들어가지 못기 때문에 여기 제일 작은 수는 1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6이지만 마이너스 6도 A-B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의 부등호가 있는데 두 개의 부등호 중에서 하나라도 등호가 빠져 있으면 여기에서 등호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A에서 B를 뺀 값이 그 수가 커야 되면, 크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된단 말이야. 빼기는 빼야 되니까. A에서 B를 뭐든지 빼라고 그랬으니까 A의 큰 수에서 B의 작은 수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큰 수 5에서 B의 가장 작은 수 2를 빼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는데,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결국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7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최대의 값은 7이 되는데 여기에도 등호가 없고 여기에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5도 A에 못 들어가고 마이너스 2도 B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뺀 값에서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뺄 때는 이렇게 빼라는 얘기예요. 얘에서 얘를 빼서 여기다 적고 또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이쪽에다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더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더할 때는 자, 이제 여기를 A 플러스 B로 바꿔볼까요? 더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작은 수에다 작은 수를 더해야 돼요. 작은 수에다가 작은 수를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더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작은 수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했을 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수끼리 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되겠죠. 5하고 7하고 더하니까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더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곱했을 때나 나눴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B의 값이 A랑 B랑 곱해야 되는데 B가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 범위는 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음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여기까지 하고. 자, 3번 문제는 말이죠. 부등식을 푸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구해야 돼. 이거 범위를 풀어서. 자, 부등식 푸는 거는 그냥 똑같죠. 첫째는 뭘 합니까? 자, 여기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부터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7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주면 3분의 20x 마이너스 3이니까 3, 5, 1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뭘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자, 6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최소 공배수. 자, 여기 이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 됩니다. 6, 7에 42 마이너스 여기는 3이 되는데 약분하면 3인데 분수의 짝대기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6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분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요 6이 6을 곱하면 40x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 2를 먼저 곱하면 30 3, 3은 9 여기는 90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분배 법칙을 다시 써야 돼요. 괄호가 또 다시 생겼기 때문에 세 번째는 4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하고 40x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 x를 요쪽으로 이항해 봅시다. 얘를 요쪽으로 이항해. 그러면 43x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90을 요리 보내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39에다가 90을 더해주니까 129예요. 그죠? 양변을 43으로 나누면 3이 돼. 아, x는 3보다 작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고 x는 3보다 작다 있으니까 등호는 없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슷하게 하면 3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럼 이 밑에는 2도 있을 것이고 1도 있을 것이고 0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계속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에 자연수는 요거 두 개니까 개수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두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연수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 분배 법칙을 왜 먼저 했을까? 그냥 6 곱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괄호부터 없애라고 저는 가르치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6을 먼저 곱해서 약분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분배 법칙만 잘하면 돼. 그런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잘못하는 거니까 거기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보죠. 자, 이 4번 문제는 말이죠. 자,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4번 문제는 문제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등식을 풀면 요렇게 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의미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또 부등식에서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와 B의 관계를 이거는 애들이 잘 찾아. 그런데 A와 B의 부호 자, 요것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찾아야 되는데 요걸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부등식 남은 부등식을 풀 때 실수가 생겨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미지수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직접 해를 구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직접 해를 한번 구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X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A 플러스 B의 X는 작다. 이항하는 중이죠. 그죠? 요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3B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2A를 나중에 씁시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야 됩니다. X 앞에 있는 이 개수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로 나눠줘야 돼. 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근데 나눠줄 때 A 플러스 B가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결과를 보면 자, 이쪽은 나눠주면 X가 되는데 이쪽은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풀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부등호를 몰라. 근데 이 문제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은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뜻이죠. 그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로 나눴는데 문제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거든. 그래서 요 과정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요 과정을 찾아야 되는데 관계만 찾고 그걸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관계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푼 요 답과 문제에서 알려준 이 답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과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2A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위쪽에다 붙여줍시다. 뭐 밑에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A 플러스 B를 좌변에다 곱해주고 4를 우변에다 곱해주면 없어지죠.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여기는 4, 3, 12B 마이너스 8A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는 12B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니까 5A는 15B가 돼서 A는 3B가 됩니다. A는 3B. 자,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자, A 대신 3B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3B 플러스 B는 0보다 작기 때문에 4B가 0보다 작아서 B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다음 B가 0보다 작으면 거기다 3을 곱한 A도 0보다 작겠죠. 그죠? B도 음수고 A도 음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관계. A는 3B다. 이 관계고, 둘째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여기까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 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식, 그죠? 자, 요걸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풀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걸 풀기만 하면 돼. 자, 근데 나는 여기 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울게요. 여기 첫 번째 했던 거. 그러면 이 부등식을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데 이항해야 되겠네. a-2b에 요게 x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은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양변을 a-2b로 나누어 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때 그러면 얘는 부호가 또 중요하지. 그지? a-2b의 부호가 뭐냐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a-2b의 부호를 알려면 이 관계와 요걸 동시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a-2b는 a가 3b니까 a에다 3b를 집어넣으면 3b-2b가 돼서 결국은 얘가 b가 되고 a-2b는 결국은 b와 같은데 b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 자, 그래서 음수로 나눠주면 이쪽은 없어지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2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우리가 a와 b를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는 뭐보다 크냐? a가 3b니까 3b-2b가 되고요. 이 a가 3b면 마이너스 9b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요 수를 계산해보면 b분의 마이너스 8b예요. b가 약분되면 마이너스 8이야. 아, 그래서 x는 크다 마이너스 8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 놈이 답인 거예요. 어렵죠, 그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다 이거지. 우리가 학생들이 1번 A와 B의 관계 얘는 잘 찾는데 내가 얘를 풀어서 왜냐면 여기는 미정으로 두고라도 이걸 바로 풀면 A와 B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는 찾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부등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A와 B의 부호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아내기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2번 보고 3번 보고 직접 똑같은 문제를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꼭 그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꼭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나는 지금 11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20분이 넘게 지났네. 어우. 자, 얘는 말이죠. 두 개의 부등식에 해가 같다. 해가 같다. 그럴 때 A는 얼마냐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A가 있는 식과 A가 없는 식을 잘 봐야죠. 방정식 같으면 A가 없는 식에서 X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A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만 얘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방법은 틀렸어. 자, 그래서 A가 없는 식에 미지수가 없는 식에서 X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가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둘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여기 있고 X는 여기에 있죠. 그죠? 좌변은 X는 여기 있습니다. 자, X끼리 모아보니까 3X에다가 마이너스 7X가 넘어오면 플러스 7X가 되니까 10X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항 중이니까 부동은 안 바뀌어. 얘가 넘어가면 3A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3A 플러스 5. 자, 이게 내가 푼 거예요. 다행히도 요 X쪽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부호는 생각 안 해도 되네. 부호는. 응? 여기는 X가 작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풀어진 게 아니에요. 양변에 먼저 3을 곱해보면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5X-4. 3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요리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3x에서 마이너스 5x 하니까 마이너스 2x. 자, 이항하는 거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요렇게 답이 나왔어. 그지? 이 부등식을 풀어서 요렇게 답이 나왔어. 아까 4번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인데, 내가 푼 놈하고, 이거하고 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10분의 3a 플러스 5하고 2하고 같아야 되는구나.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었네. 그지? 자,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3a 플러스 5는 20이 되고 3a는 15. 그래서 a는 5. 이렇게 a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아까 4번보다는 조금 더 쉽지만 해가 같다고 놓으면 된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방정식으로 해도 된다고는 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알려줘야 되나? 이거 안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를 는이라고 놓고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에 나온 답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꼼수예요. 꼼수. 정석이 아니야. 꼼수. 그냥 답만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풀이 과정에다가 이렇게 쓰면 그냥 100% 틀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꼼수다. 자, 6번은 제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x에 너무 어려운 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의 절대값 x는 x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항했더니 6이 되네요. 그러면 절대값 x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 절대값의 뜻이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지금 x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내보면, 자, 여기 원점이 있어. 거리가 2인 점은 이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2가 될 거고, 이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 이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는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포함해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바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작은 수보다 크고 큰 수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있을 때는 양쪽에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절대값 x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a는 0보다 큰 수여야 됩니다. 0보다 큰 수. 이것이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a에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a와 a에다 플러스 붙인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에도 등호를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a보다 크다. a가 양수라 해야 돼요. 양수 a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붙인 작은 수보다 작고 그리고 x는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가 작은 수잖아. 그치? 작은 수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x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2 작은 수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붙은 부등식을 푸는 법을 여기 두 가지 공식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작다기 때문에 작은 수보다 크고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어. 여기는 뭐 a에 대한 범위니까 a가 나오겠네. a가 어떤 수인지. 그리고 요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부등식부터 푸는 겁니다. 여기 x에 대한 부등식이죠. x가 문자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x가 어디 있나 봤어요. 이렇게 두 군데 있어. 모아야 돼. 그러면 ax, 자,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자, 이쪽에 x가 붙은 놈들이 모이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여기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묶어버리면 a-2의 x는 이렇게 되죠. 2에 a-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성질 급한 학생이 a-2로 나눠서 없애버리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눌 때는 부호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게 씌웠으면은 이 조건이 필요 없잖아. 그지? 여기 이걸 알려줬어요. 나누래. 나누려면 a-2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 부호를 알 수가 없네. 야, 여기 앞에 있는 거 뭐 한번 손대보자. 앞에 있는 거에다가 1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10a 플러스 3. 자, 여기는 9a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를 모아보니까 a는 0보다 크다. a는 크다. 2보다. 그지? a가 2보다 커. 그럼 요 2를 마저 이항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a-2는 양수라는 뜻이에요. 이항하니까. 그지? a-2가 양수야. 아, 그러니까 이 식을 a-2로 나눌 때 a-2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두고 2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아까 그냥 해도, 이거 없이 그냥 해도 답이 나왔네? 그건 우연의 일치잖아. 그건 우연의 일치고, 얘까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거 없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답은 맞았어도. 답이라도 건진다고? 에이. 다음. 자, 이 8번은 활용에 관한 문제네요. 활용에 관한 문제. 문제부터 좀 읽어봅시다. 복사비가 3장마다 400원이래요. 그리고 추가로 3장에 400원. 아, 이거 기본요금이구나. 3장 하는데 기본요금이고, 기본요금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복사를 추가로 할 때는 한 장에 80원씩 더 받는다. 한 장당 평균 복사비가 100원 이하가 되려면 몇 장을 복사를 해야 되느냐? X장을 복사를 한다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정상적으로 X장일 때 정상적으로 복사할 때 얼마냐 봐야 되겠어요. 3장은 400원이고 X에서 3장을 뺀 나머지에다가는 80을 곱해야 되네. 그치? 자, 이게 이제 일단 이 복사비입니다. 그리고 한 장당 평균 복사비 100원 이하면 100원이 되는 게 얼마냐 하면 100 곱하기 x겠죠. 그죠? 100 곱하기 x겠죠. 그런데 평균 복사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리가 복사한 복사비가 평균 복사비 1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1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 되겠죠. 400, 80x, 38에 24, 240. 자, 여기는 100x. 자, x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20x, 여기는 160 맞나요? 자, 그래서 x는 28에 16, 8보다 크다. 8장보다 더 많이 하면 100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몇 장 이상 해야 되는가? 8장 이상. 자,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네요. 평균 복사비 100원 이하를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면 되는데 평균 복사비가 한 장당 평균 복사비가 100원이란 얘기는 X장 하면 100X 된다는 겁니다. 100X1. 그리고 그걸 평균이니까 X로 나누면 뭐가 돼? 10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거석시에 관한 문제네요. 자, A, B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왕복, 갔다 온다는 얘기야. 갈 때는 60, 올 때는 100. 그래서 1시간 20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다.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내냐. 자, 여기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B. 근데 돌아오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다시 A로 오면 되죠. 그죠? 다시 A로 온다고 하면 되죠. 자, 여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되겠네. 그지? 여기도 X겠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력은 얼마냐면 1분에 60, 여기는 분속 100. 그래서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이니까 여기 분속이기 때문에 단위를 일찍시키려면 얘는 80분이라고 해야 돼요. 80분. 그럼 여기가 갔다가 오는 거죠. 왕복이라도 이렇게 쓰면 식이 좋다고. 왜냐하면 요게 식이거든. 60분의 x, 요게 식이에요. 그래서 거석식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 속에 식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그죠? 이게 80분보다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 이내에 왕복하려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뭘 곱해야 되나? 300을 곱해야 되나? 300 곱하기 300? 300 곱하면 5x, 65, 30. 여기는 3x. 자, 여기는 38에 24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3개 쳐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결국 여기 8x는 작거나 같다. 2400. 자, 그러면 x는, 38에 24, 300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3000m란 얘기예요. x는 3000m 이내야. 그런데 몇 킬로 이내냐? 그러니까 3000m는 뭐예요? 3km죠. 그죠? 3km 이내.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몇 킬로미터 이내냐 그랬으니까 여기 3km 이내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죠? 자, 이럴 때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니까. 자, 빨리 해야 되겠네. 벌써 38분이 지났어. 어우. 진기네 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해야 된다. 집에서 8시 5분에 나와서 1분에 50m 속력으로 걷다가 도중에 1분에 200m 속력으로 늦을 것 같아서 조낸 달렸다. 집에서 학교까지가 2km라고 할 때 지각을 하지 않았다면 50m로 걸은 거리는 최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집이 있어요. 그죠? 집이 있고 자, 이렇게 거석식 문제니까 그림 그려.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처음에는 걷다가 어느 지점부터 여기는 이렇게 걸어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달렸어요. 지각할 것 같아서 달렸어. 자, 그래서 여기에 거리는 몰라. x. 자, 여기는 2000-x. 2000-x. 왜냐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2km인데 2km는 2000m인 거죠. 그죠? 2000m. 왜냐하면 요거 지금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얘를 미터로 단위의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걷다가 두 번째는 200m의 속력으로 달렸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얼마라야 돼? 자, 8시 5분에 나와서 30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30분까지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야? 25분 걸린 거죠. 그죠? 25분 이내로 가야지만 지각을 안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식을 쓰면 되겠죠. 50분의 x. 그림 속에 식이 있다니까 예분의 예, 예분의 예, 플러스 200분의 2000 마이너스 x. 자, 이 그림의 이 위쪽에 거리를 쓰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바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25분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단위를 분으로 고쳤기 때문에 분속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식을 세운 거죠. 그죠? 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는 뭐 200 곱하면 되나요? 200? 200을 곱하면 5, 4, 20이니까 여기는 4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00을 곱하면 2000-x. 그냥 괄호가 사라지네요. 자, 200은 양수니까 부호 방향 그대로 있고 조용히 해라. 아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거 빅스비. 응? 자,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 2를 곱하면 50이 되니까 2만 곱하면 5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0을 곱하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x 둘이 동류항이니까 좌변은 3x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요거 넘어가니까 3000이 되네요. 3000. 그죠? 그래서 x는 얼마냐 하면 1000이 됩니다. 1000. 그런데 1000m죠. 그러니까 50m로 걸은 거리는 얼마냐? 1000m. 최대 몇 미터냐라는 얘기네요. 10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1000m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미터로 물었기 때문에 1000m. 여기 최대 1000m.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최대 몇 미터이냐? 최대 1000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1000m, 이 최대가 1000m라는 얘기는 뭐냐면 x는 지금 1000보다
작거나 같거든. x는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는 얘기니까 1000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요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요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11번. 어우, 끝까지 다 왔다. 원가가 10,000원인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 자,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했을 때 원가의 20%의 이익을 얻는다.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가? 얼마로 딱 정하면 되는 거거든.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부등식을 해봅시다. 정가를 x1이라고 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판매하는 금액은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할인가가 나오겠죠. 그죠? 할인가 x1에 대해서 자 보세요. 얼마 받고 할인가라는 거는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야. 20% 깎아주고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20%를 깎아주면 결국은 80%를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5분의 4x가 됩니다. 아, 판매한 금액은 5분의 4x1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 손님한테 받은 돈에서 원가를 빼면 됩니다. 원가. 그죠? 원가를 빼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매가라는 게 바로 할인가인 거죠. 왜냐면 손님한테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여기가 할인가가 되는 겁니다. 할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익은 내가 구해보면 얼마냐 하면 5분의 4x1에서 원가 10,000원을 뺀 거죠. 이렇게 10,000원을 빼면 이게 내가 번 돈이야. 그 번 돈이 원가의 20%. 원가의 20%는 10,000원의 20%는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죠? 2,000원. 자, 2,000원. 얘가 원가의 20%. 이 이익이 원가의 20% 이상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가의 20% 이상을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은 뭐 분수로 된 식이니까 위로 가볼게요. 5를 곱하면 4x 5만, 여기는 5를 곱하니까 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5만을 이쪽으로 넘기면 4x는 크거나 같아요. 이게 6만이 되겠죠. 그죠? 6만원이 되고 x는 얼마냐면 4, 4,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5,000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원가를 15,000원 이상을 받아야 돼.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가? 정가를 15,000원 이상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뭐 생각보다 좀 쉬웠네요. 좀 더 어려운 걸 고를 걸 그랬나? 자, 이 부등식에서 우리 누구지? 요즘 질문하는 친구 부등식에서 좀 어려웠던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면 내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지? 블랙 라벨인가 거기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블랙 라벨에 있는 거 중에서 어려운 거 몇 개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를 그걸 더 풀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여기 빅스비가 나왔는데 그냥 편집할게요. 아이고, 지우는 것도 얘는 엄청 대답을 자주 해. 그래서 지우는 것도 힘들어요. 자, 심화 문제를 여기까지 했고요. 자, 2단원의 부등식의 연립방정식 중에서 부등식의 활용까지의 교과서에 없는 심화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교과서에서는 중단원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부등식 전체를 정리하는 거. 내가 그 영상 올렸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심화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되고 여기에 아까 했던 4번, 5번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교과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연립부등식 같은 거를 혹시 낼지도 모르겠어. 실수로.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연립부등식 부분은 생략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 이 블랙 라벨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뭐 센 수학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거기에 뭐 파워편 뭐 이런 데도 뒤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을 사진을 착착착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채널 있잖아요. 그죠?
질문하는 법 조금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플러스 친구 질문을 자유롭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 볼까? 확대할 수 있나?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플러스 친구 질문을 자유롭게.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카톡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친구 추가를 하고, 이거는 제 채널이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친구 추가를 하고 1대1 대화로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됩니다. 카톡에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뭐 저하고 저번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여기에 이거 보면 질문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이거 자동으로 제가 나오게 해놨거든요. 유튜브 소개하는 거.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질문 이렇게 하고 여기 첨부 파일 눌러서 사진을 해서 보내면 이렇게 전송을 누르면 또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보냈거든요. 지금은 강의 중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카톡을 확인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사람이 강의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요. 자동으로 답변하는 거야. 강의 언제 끝나느냐는 안 나와요. 예.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친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친구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85명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친구 등록하고 바로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구독과, 이건 내 채널이니까 없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